안녕하세요. 경매를 위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저희 지난번에 나왔던 어반스테이 고시원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 나오셨는데 오늘은 고시원은 이제 끝났다. 고시원 하면 안 된다. 라는 정보 전달을 좀 구독자분들한테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인터뷰 요청을 좀 했습니다. 대표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깜시원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반스테이 지점들, 콤마 지점들 총 14개 지점을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가 6개 지점을 시드 차익으로 매도를 하고 현재는 모텔 스테이 2개, 프리미엄 고시원 5개, 생활형 숙박시설 1개, 총 8개 지점을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시원, 모텔, 게스트하우스, 호스텔 등 숙박업 전문 부동산 중개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반갑습니다. 네. 근데 오늘 사실 출연한 이유가 가장 큰 목적이 뭔가요? 이제 모텔 스테이다. 자, 이제 고시원은 끝났다. 모텔 스테이가 이제 짱이다. 뭐 이런 거죠. 예,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확실히 모텔 스테이가, 방개 수는 적지만 이제 뭐 수익이 크기 때문에 관리도 편하고 이제 운영자 입장에서나 이제 입실자 입장에서나 굉장히 이제 또 더 선호를 요즘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일단 내용을 처음에 먼저 다 뽑아주는 게 원하는데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는 고시원 너무 좋다 막 그래갖고 고시원에 대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네. 지금 이제 고시원이 끝났다고 하는 얘기를 뭐 좀 알아듣기 쉽게 고시원을 모르는 사람들도 네네.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20, 30대들은 여러 연령층이 섞여 있는 노후 원룸형 고시원보다는 방 안에 화장실이 없어도 그리고 방이 좀 작아도 그리고 뭐 입실료가 좀 비싸더라도 20, 30대들만의 이런 이제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이제 함께 생활하는 것을 더 선호를 했거든요. 대표님 그러면 한때 프리미엄 고시원이 엄청 열풍이 대단했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고시원이 인기를 끌게 됐나요? 처음 시작은 코로나 때였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모든 자영업분들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고시원도 똑같이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났죠. 그래서 이제 권리금이 없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풀렸습니다. 자, 대표님 그럼 코로나 초기에 네. 프리미엄 고시원을 하시는 분들은 네네. 어느 정도 비용에 어느 정도 월 수익을 했나요? 그때 당시에는 뭐 코로나였기 때문에 건물주들도 이제 월세도 굉장히 싸게 주셨고요. 그리고 보증금도 굉장히 많이 깎아주셨어요. 그래서 보통 뭐 보증금 3천에서 5천, 그리고 인테리어비 5천에서 7천, 총 1억을 투자를 해서 월 순수익 600만 원 이상을 이제 거두시는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으셨죠. 그러면 그게 정상적으로 만시로 돌아간다고 하면 한 1년 정도면 원금 회수를 다 한다고 보는 거네요, 그죠? 그럼요. 네, 그때 당시에는 프리미엄 고시원이 굉장히 희소성이 있었기 때문에 차리면 다 이제 장사가 잘 되고 대박이 났었죠. 결론은 지금 이제는 힘들다. 네, 지금은 너무 이제는 상향 평준화가 돼서요. 이제 노후 고시원보다 프리미엄 고시원이 많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도 이제 불가피하고 좀 많이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하시면 안 됩니다. 대표님 그러면 요새 고시원 운영하시는 분들이 커뮤니티 사이에서 요새 고시원 운영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네. 현업에 계시는 분들 네네. 입장에선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21년도 이제 부동산 이제 최고 상승기 정점을 찍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2022년도 들어서 이제 부동산 경기도 좀 침체가 되고 금리도 오르면서 그때 당시에 부동산 투자자분들이 이제 프리미엄 고시원이 잘 된다는 소문을 듣고 굉장히 많이 이제 유입이 됐습니다. 네. 예, 그 수요가 굉장히 넘쳤고요. 그리고 1호점을 성공하신 이제 기존의 원장님들께서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알다 보니까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늘리던 시기였어요. 저도 그때 당시에 1년에 4개 지점씩 이제 오픈을 할 때였거든요. 네네. 1호점에서 벌어서 2호점 계약금 걸어놓고 잔금 길게 잡아놓고 벌어서 이제 잔금 치고 3호점 계약금 걸어놓고 이제 벌어서 이제 잔금 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늘리던 시기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프리미엄 고시원이 이제 노후 고시원보다 숫자가 훨씬 많아진 거죠. 옛날 고시원보다는 네. 이제 뭐 월세 방이
비싼 프리미엄 고시원 개수가 그렇죠. 더 많아졌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예전에 초창기에는 이제 문의 전화가 한 10통이 오면은 한 90%는 입실자분들이 입실을 했어요. 그런데 주위에 프리미엄 고시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뭐 입실자분들도 이제 선택지가 많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입실률도 한 절반 정도로 이제 떨어졌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뭐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입실료가 이제 점점 이제 경쟁을 하면서 이제 떨어지고 있는 이제 고시원도 많고요. 공실도 많이 생기고 있는 곳이 많죠. 결론은 떨어졌다는 얘기는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죠. 자,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고시원을 새로 막 유튜브 보고 뭐 강의 듣고 고시원 막 엄청 많잖아요. 네. 지금 이제 고시원 하시는 분들은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 예.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법이 강화가 되면서 신설이 굉장히 까다로워졌거든요. 예전에 고시원에서 이제 화재 사건이 나면, 문도 나무문이고, 그리고 복도폭도 좁아서 이제 인명피해가 굉장히 이제 컸어요. 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소방법이 이제 굉장히 까다로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 신설을 하려면 뭐 서울 기준 각 방에 이제 외창이 다 있어야 되거나 이제 방 크기도 뭐 4m에서 2m 그리고 복도폭도 1.5m 이상 뭐 이런 이제 기준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평 기준 기존에는 방이 원룸형 40개가 방이 뽑혔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신설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방 개수가 평균 22개 정도밖에 안 뽑히는 거예요. 절반으로 줄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자, 거기다가 이제 신설을 하려면 뭐 보증금, 그리고 권리금, 그리고 신설 공사비가 요즘은 공사비가 평당 450에서 500까지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투자비가 6억에서 8억까지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많은 이제 투자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금은 늘고 네. 수익률은 줄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설은 거의 불가능해졌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수도권에 한 6천 개의 고시원이 있는데요. 수도권에 6천 네, 개. 네, 거기 6천 개의 고시원에서만 지금 양수 양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공급은 없는데 지금 수요만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권리금만 계속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팩트는 기존에 있는 고시원들 사이에서 싸움이 되는데 수요만 계속 올라가니까 네. 권리금을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초창기에 시작할 때는 이제 연수익률이 한 70% 이상이라고 했다면은 이제 지금은 연수익률 20에서 25% 정도의 이제 권리금이 책정되는 거죠. 네, 뭐 즉 뭐 쉽게 얘기해서 월 1,000만 원 이제 나오는 고시원이 권리금 4억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4억 주고 1,000만 원 받아갈 거면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저희처럼 초창기에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이건 납득하지 못할 수익률이죠, 사실은. 예, 보증금까지 합하면 20%도 안 되는 거죠, 막말로. 그렇죠, 그렇죠. 네. 비쌉니다. 굉장히 지금, 예. 여러분, 고시원은 이제 끝났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니까요. 잘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표님은 그동안 계속 고시원을 여러 개 프랜차이즈처럼 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어려워졌다고 하면은 이제 다른 돌파구를 어떻게 좀 찾으셨나요? 아, 저 같은 경우는 망한 이제 모텔, 여관, 여인숙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뭐 숙박업 플랫폼, 뭐 야놀자나 뭐 여기 어때? 자, 이런 플랫폼은 사실은 이제 광고비를 쓰지 않으면 이제 상위 노출을 안 시켜주거든요. 그죠. 뭐 이제는 이제 이런 플랫폼이 뭐 배달의 민족 플랫폼처럼 이제 대체 불가 이제 플랫폼이 됐잖아요. 그죠, 이제 그죠. 다 예약을 하고 이제 숙소를 잡으니까. 네네. 그리고 요즘은 광고비도 굉장히 이제 더 비싸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에서 광고비를 쓰지를 않거나 아니면 인테리어가 조금 뒤처진 이런 이제 장사가 되지 않은 모텔, 여관, 여인숙이 2023년도에 무걸리로 굉장히 시장에 많이 풀리게 됩니다. 고시원과 똑같은 운영 방법과 이제 마케팅으로 모텔을 운영을 하는 건데요.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제 고시원보다 방 개수는 작은데 이제 관리가 훨씬 쉬운 거죠. 입실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고시원은 미니룸에서 이제 원룸형 고시원, 원룸형 고시원에서 더 큰 방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이제 이동이 굉장히 잦은데요. 그에 비해서 이제 모텔 스테이는 방도 크고 그리고 화장실도 크고 이제 쾌적하다 보니까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장기 이제 숙박을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만족도가 높으신 거죠. 자, 그렇게 이제 프리미엄 고시원과 이제 입실료가 비슷한 이제 모텔 스테이가 점점 이제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제 프리미엄 고시원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 프리미엄 고시원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노후 고시원이나 모텔 스테이로 이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구독자분들은 모텔 스테이라는 이야기를 되게 생소할 것 같은데 네네네. 모텔 스테이의 운영 방식은 어떤 건가요? 한마디로 모텔을 고시원처럼 똑같이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층별로 고객을 받거든요. 예를 들어 1층은 단기 숙박이나 에어비앤비 고객, 그리고 2층은 여성 전용 장기층, 그리고 3층은 뭐 남성 전용 장기층 이런 식으로 받고 있고요. 여기 지금 콤마 상계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층이기 때문에 1호에서 뭐 5호까지는 여성 전용, 그리고 6호에서 9호까지는 이제 가족 또는 이제 2인실, 나머지 방은 뭐 남성 전용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하면서 고시원하고 모텔 스테이하고 큰 차이점이 뭔가요? 고시원보다 모텔 스테이 관리가 훨씬 쉽습니다. 자, 고시원보다 방 개수는 작지만 입실료 단가가 높기 때문에 수익이 더 크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를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관리비 측면에서도 이제 굉장히 유리하죠. 고시원 같은 경우는 보통 집합 건물에 이제 구분 상가에 입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 관리비가 굉장히 비싸죠. 자, 거기다가 고시원은 이제 다 난방이 깔려 있죠. 복도에도 난방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비 측면에서 이제 공과금 측면에서도 굉장히 불리한데, 그에 비해서 자, 모텔은 대부분 단독 건물이잖아요. 일반 관리비가 없어요. 자, 거기다가 난방도 각 방에만 깔려 있죠. 자, 그리고 입실료 또 단가가 높기 때문에 속 썩이는 사람이 없어요. 주로 뭐 외국인 관광객 아니면 뭐 간호실습생, 뭐 지방 출장 고객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뭐 방값을 밀리거나 뭐 사고 치거나 그런 분들이 없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자, 그리고 소방법 이게 제일 큰데요.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이기 때문에 소방법의 제재가 굉장히 심합니다. 굉장히 피곤하죠. 하지 말라는 게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모텔은 이제 소방법에서 좀 자유롭기 때문에 사실 뭐 인테리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연출을 할 수가 있고 뭐 운영도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편합니다. 그럼 대표님 모텔 스테이로 변경하고 나서 네. 지금 월 얼마씩 버는지 되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 콤마 상계점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에 월 한 1,200 정도 순수익이 지금 나고 있거든요. 네네. 예, 총 투자금이 여기는 1억이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뭐 연승률로 따지면 한 130, 140%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1억 정도 투자해서 네네. 한 달에 순이익이 한 1,200 정도. 네, 맞습니다. 엄청난 거네요. 아. 이게 또 구독자분들이 또 의심할 수도 있는데 네네. 뭐 또 다른 지점 이런 것도 없나요? 뭐 어반스테이 저희 안양점 같은 경우는 거기도 한 월 900에서 1,000만 원 정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거기는 투자금은 어느 정도? 거기는 한 2억 5천 정도 2억 들어갔습니다. 5천 정도. 네. 금액은 좀 세네요. 네, 그때는 거기는 이제 좀 시설이 좀 워낙 좋아가지고 권리금을 이제 조금 주고 들어갔습니다. 보증금도 좀 높았어요. 그래도 뭐 1억이나 2억이나 이 정도는 요새 뭐 치킨집 차리려도 한 3억 정도 필요한데. 그럼요. 사실 그거에 비해서 또 순이득금이 1,000만 원 정도 이상 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맞습니다. 치킨집 차려서 1,000만 원 가져가려면은 진짜 내 몸을 갈아 넣어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되게 희소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정보를 주셨는데.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이, 궁금해 하실 게, 모텔 스테이랑 고시원하고 네. 차이점이 뭔가요? 장점. 일단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모텔 스테이는 영업 신고증이 있기 때문에 에어비앤비가 합법입니다. 에어비앤비를 합법으로. 네네. 이게 제일 커요. 고시원은 불법입니다. 에어비앤비가 불법이고. 큰일 납니다. 네. 그럼 고시원은 에어비앤비가 불법이고. 네. 모텔은 에어비앤비가 합법입니까? 네네네. 제가 알기로는 고시원에서도 에어비앤비를 막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네, 그런 분들 지금 전부 다 이제 검찰 조사 다 불려가서 벌금 내고 합니다. 처음에는
기소유예로 봐주는데 네. 두 번째부터는 이제 벌은 거 이제 다 토해내셔야 돼요. 아, 저도 듣기로는 이제 에어비앤비에서 이제 까다롭게 네. 사업자 등록증이나 이런 거 다 네네. 불법으로 하시면 걸러낸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모텔스테이의 장점이 이게 제일 큰 장점인데요. 모텔스테이는 이제 영업신고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에어비앤비가 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 단위로 이제 받는 것보다 하루씩 이제 쪼개서 받는 게 굉장히 이제 수익이 더 극대화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 저희가 왜 수익이 이제 1,000만 원 이상 나오냐면요. 저희가 상계정 같은 경우에는 월 80만 원을 받고요. 하루를 6만 원 받습니다. 자, 그런데 간혹,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한 달 반에서 한 2달 정도 이제 예약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면 그분들은 청소비를 포함해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를 결제를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80만 원과 200만 원 굉장히 이제 이게 수익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네네네네. 아, 그리고 현재 지금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있는 숙소들 80% 이상이 지금 불법이거든요. 아, 그걸 지금 이제 대대적으로 걷어낸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네네. 예, 작년 10월부터 이제는 영업신고증이 없는 이제 신규 숙소들은 아예 플랫폼에 이제 등록조차 안 되고요. 네. 그리고 기존에 영업신고증이 없이 불법으로 운영하던 이제 숙소들도 올해 10월까지만 유예기간을 주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해 10월 이후부터는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있는 이제 불법 숙소들 80% 이상이 다 사라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모텔 스테이도 굉장히 가치가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수익도 더 극대화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여기 콤마 상계점을 시작할 때는 장기방을 이제 많이 받고 했는데 이제는 단기가 너무 수익이 좋다 보니까 이제 거의 절반 정도를 이제 단기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아, 네, 대표님 오늘 좋은 내용 너무 잘 들었는데요. 이제 고시험은 끝났고 네. 이제 앞으로는 모텔 스테이다. 이게 네. 맞고 이제 에어비앤비로 돌리면 수익이 극대화될 거다. 네네네, 이런 맞습니다. 내용이 이제 짧게 내포되어 있는데요. 네네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고시원이 수도권에 뭐 한 5,500개에서 6,000개, 전국에 10,000개 정도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권리금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사실 메리트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뭐 모텔, 여관, 뭐 여인숙은 아직까지 전국에 굉장히 많잖아요.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뭐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지금도 계속 뭐 저렴하고 좋은 물건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앞으로 자, 1인 가구가 더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뭐 스테이 시장도 더 이제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직영점도 꾸준히 늘려갈 예정입니다. 네. 아,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숙박업 전문 뭐 부동산 중개 그리고 컨설팅, 인테리어 사업도 지금 굉장히 바쁘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자, 이쪽도 계속 이제 키워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혹시 오늘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모텔 스테이나 뭐 호스텔 쪽 이제 숙박업 이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경매를 위하여 채널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뭐 물건 소개부터 그리고 중개, 인테리어 이제 뭐 마케팅, 매도까지 이제 성심성의껏 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전화 너무 많이 와요. 안 돼요. 자, 어쨌든 저도 지금 프리미엄 고시원을 또 5개를 운영하고 있지만 모텔 스테이도 굉장히 이제 장점이 많기 때문에 혹시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고시원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텔 스테이 쪽으로 한번 이제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예, 모텔 스테이는 투자금이 굉장히 고시원에 비해서 적게 들어가니까요. 한번 이제 고민해 보시고 이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내용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모텔 스테이, 괜찮았죠? 사실, 프리미엄 고시원 시장이 이제 초기에 들어갈 때처럼 지금 모텔 스테이도 아직까지는 초기인 것 같아요. 오늘 나와주신 박성민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